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의 외신 중요한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만한 경제 지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CNN 보도 내용입니다. The Fed's favorite inflation measure fell in April, but prices are still uncomfortably high. 이번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발표를 내놨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각 27일 4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같은 수치고요. 또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근원 물가는 지난 2월에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3%를 기록했고요. 이후 3월에는 5.2%, 4월에는 4.9%로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근원 PC 물가가 5%를 밑돌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월 대비 상승률은 3개월째 0.3%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서 시장에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4월 PC 가격 지수는 지난해보다 6.3% 상승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인 6.6% 상승해서 둔화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PC 지수가 나온 가운데 저번에 발표됐던 CPI 지수와 함께 이렇게 좀 견져보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줬는데요. 앞서 발표됐던 4월 CPI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오르면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연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는 봤을 때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소비에 대한 지표들은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만큼 그 부분도 외신 보도들은 짚어줬는데요. 기사 내용 통해서 보시면 한편 물가 상승에도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전달 소비 지출은 1.1% 증가해서 1.4%로 상향 수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이렇게 PCE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지만 개인 소비 지출 부분에서는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NFCU의 로버트 프레드릭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지난달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강하게 늘렸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술집이나 식당, 여행과 레크레이션 등 더 많은 서비스들로 소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임금이 상승한 데다 저축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은 살짝 하락했지만 미국의 소비 지표는 계속 좀 고강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온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보시면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중국 관련해서 관세를 좀 요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Mitt Romney, Elizabeth Warren, other senators sent bipartisan letter to Biden urging him to keep Trump's China tariffs, saying they're not a driver of today's inflation. 이번에 미중 관련한 이 미중 대중 관계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추가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대중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미 무역 대표부는 이날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의료용품에 대한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11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마스크, 의료용 장갑과 가운, 혈압계와 또 MRI 기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과한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 대중 관세를 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 관세가 지난 정부에서 부과됐다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히게 되면서 이 미국 경제를 우려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반대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미국 상원들의 입장도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소속 6명과 민주당 소속 3명의 상원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되돌리는 것은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입지를 훼손하고 많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수입 홍수에 노출시키며 중국에는 1단계 무역협정을 따르거나 비시장적 행동을 수정하는 것보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 득과 그리고 손을 따져봤을 때 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지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중국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한 건데요. 이 대중 관세가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 수입품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다 보니까 여러 의원들의 반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해나갈지가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또 지수가 오르는 점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 기술주들 중심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Goldman names its top tech giants to weather volatility and gives one upside of nearly 140%.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의 투자 의견 기사 통해서 보겠습니다. 월가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가 아마존, 우버, 메타, 알파벳에 대해서 눈을 뗄 수 없는 매수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미디어 소비 등의 트렌드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골드만은 아마존의 목표가를 3,700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이것은 아마존의 종가보다 66.6% 높은 가격입니다. 또 골드만은 이번에 탈 것 부르기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버도 선호를 했는데요. 우버가 다음 3년에서 5년 내로 2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성장 및 마진 안정에 훨씬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골드만의 픽을 받았는데요. 이 알파벳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이 탄탄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 같은 다른 사업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번에 이렇게 자이언트 테크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기술주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개별적인 시선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기술주 전반에 대한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매도세였다면 이제 개별 기업들의 장점을 좀 하나씩 분석하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외신세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